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자, 이번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멤버십에는 이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활발한데 일반 영상에는 드문드문 이 질문이 댓글이 달려서 이렇게 조금 모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한 4개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주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 영상에는 무슨 구역 평가해주세요, 무슨 아파트 평가해주세요 질문이 가끔씩 간간히 이렇게 달리는데 일반 영상에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아파트, 안 좋은 입지, 안 좋은 재개발을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 영상에서 여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는 입지가 안 좋습니다 얘기하기에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반 영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구역에 대해서 단점을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나 보유자들이 일반 영상이니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유튜브 아마 운영해 보시면 이게 왜 곤란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답변을 일반 영상에서는 못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일반 영상에서 답변 드리는 거는 뭐 구역과 이런 거 상관없이 부동산, 특히 뭐 재개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위주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금사 A 물건 문의드립니다. 감정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좋은 동호수를 먼저 선택하거나 등급 내 추첨해서 유리한 순번을 매기나요? 아니면 똑같이 추첨을 통한 배정인가요? 이 질문인데, 제가 첫 번째 서금사 A 물건 문의드린다 했을 때 이것도 답변을 못 드리겠구나 했는데, 요 밑에 내용은 서금사 A랑 관계없이 재개발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호수 추첨은 간평과는 상관없습니다. 간평은 내가 특정한 평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간평 높은 게 유리합니다. 간평 높은 순서대로 배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1순위에 100A 타입 하고 싶다, 121 A 타입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내가 정했다 했을 때 그렇게 이제 1순위로 신청을 하는데 간평이 높아야 그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평형 신청할 때 간평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평형이 딱 정해지고 났으면 동호수 추첨은 랜덤입니다. 간평이 높다고 해서 내가 좋은 동호수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일부 재개발 구역에는 간평이 높으면 빨리 뽑게 해줍니다. 뽑는 순서를 간평 순서대로 뽑기 하거든요. 가끔씩 착각을 하는데 빨리 뽑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빨리 뽑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뽑는다고 좋은 거 뽑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동호수 추첨을 몇 번 해봤는데 참 재밌는 게, 제 아는 지인이 제일 큰 평수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간평이 1,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허가 뚜껑 이런 거를 샀는데 제일 큰 평수 그걸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추첨을 했거든요. 간평이 제일 낮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일 좋은 걸 뽑았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건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같은 평형이면 간평이 높아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조합원들만을 위한 혜택은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6층 이상 뽑게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바닷가가 있는 그런 아파트다 했을 때 우리 조합원은 바닷가가 보이는 동 위주로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조합원들 전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있지, 간평이 높다 해서 개개인별로 혜택이 있거나 우선 추첨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로 강할리 모두 핥아봤네요. 올려주신 조건 심의에 조건 사항과 권장 사항이 있던데, 권장 사항은 구청에서 넣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진위에서 안 넣어도 상관은 없나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우리가 보통 사타 통과하거나 무슨 통과를 할 때 조건부 의결 이런 게 붙거든요. 그러면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추후에 보강해라든지 추후에 이걸 해라 그런 건데, 그런 사항이 있고 이분 말씀처럼 권장 사항이 있고 그런 건데, 권장 사항은 말 그대로 권장 사항이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건데,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있고, 자, 조건부 의결의 조건사항, 이거는 해라는 거죠. 이 조건을 이행을 해라 이런 건데, 세상에는 진짜 모릅니다. 지금 기준에 추후에 무조건 보강을 해야지
단계가 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조건 의견을 내렸는데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모른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도 이 질문의 의도가 가끔씩 권장사항이나 조건부 사항에 무슨 불러 이거를 추가로 편입해라 이렇게 권장하거나 또는 조건사항에 넣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청의 시청의 공문을 보고 이 블럭은 추가로 편입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그런 물건을 내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협의를 하다가 또는 막 검토를 하다가 이쪽 블록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블록이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결국 빠질 수도 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할타행님, 어제 고수행님들 몇 명하고 커피 한잔 했는데요. 고수행님들의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딱 때렸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항상 잡아놔야지 안심이 되지. 할타행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예전부터 유튜브 하면서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말을 진짜 좀 거친 말이지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나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신 분은 한 개 팔았다. 팔고 나면 작게는 1억부터 많게는 몇 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만히 들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막 살려고 저 같은 경우도 막 살려고 부산 시내를 막 핥으러 다니거든요. 저도 기웃거리고 막 핥으러 다닙니다. 저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3, 4년 전이지만 그때 완전 상승장이 와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매도한 사람도 있고 한데 매도를 막 몇 건 했다 그러면 현금이 또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현금 들고 있기 불안해서 이것저것 무리해서 다 샀다 그러면 아마 많이 물렸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물렸어도 부동산이라는 게 다시 또 회복하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대신 좋은 데를 사야죠. 입지 좋은 데. 그런 데를 사놔야지 확 빠졌어도 나중에 다시 회복하고 또 오르고 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한 사람들은 지금 떨어지든 말든 일단은 잡아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니까 내가 신이면 내가 하나님 부처님이면 언제 오를 거니까 그때 사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미리 잡아놓고 있다가 떨어지든 말든 가만히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다시 회복되고 상승장이면 판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게 너무 무리해서 사면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연끌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샀다. 그러면 내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면 만약에 막 떨어지거나 내가 이 물건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나 빠듯하거나 또는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 했을 때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빠진 가격에 금매로 다시 막 팔아가지고 돈을 막 회수해서 그걸로 이자 내거나 생활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알찬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관처 이후 승계조합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원조합원하고 승계조합원하고 혜택이나 세금적인 부분 등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딱 나면 이때부터 진정한 입주권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처 이후에 입주권이 진정한 입주권이 되는 건데 자, 내가 관리처분 인가 이전부터 내가 가만히 들고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가 딱 났다. 그러면 원조합원이 되는 거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샀다. 그러면 승계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조합원하고 승계조합원은 그렇게 이제 용어가 차이가 난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보통 중간에 조합원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승계조합원이다 하는데 도정법으로 보면 정확하게 관리처분 인가
이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뭐 혜택이나 세금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데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그 공사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다 보유기간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예, 그거를 다 치주거든요. 그런데 승계조합원은 그거 안 치줍니다. 보유기간으로 안 치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조합원이다. 그러면 뭐 입주를 했다. 입주하고 내가 이걸 팔았다 했을 때 비과세 요건이 되면 바로 비과세 되는 거고, 만약에 비과세 요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모든 기간을 다 보유기간으로 치주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세금 절감이 되겠죠. 되는데 승계조합원이다 했을 때 그게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걸 딱 샀다. 이걸 샀다 했을 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진정한 입주권이 된다고 했는데,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2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과세는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내가 이 물건을 샀다 했을 때 2년 들고 있으면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일반 과세로 팔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안 팔았다 또는 못 팔았다 했을 때 딱 이 완공이 돼버렸다. 그래서 얘가 입주를 했다. 그러면 다시 리셋됩니다. 이 보유기간을 다 안 치주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보유기간 치주는 줄 알고 바로 팔았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될 뿐더러 단일과세를 맞습니다. 일반 과세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비과세 받고 싶다. 승계조합원이 비과세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입주를 딱 하고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차이이자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시면 되고, 뭐 조합에서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의 뭐 차이나 혜택이 있냐, 혜택 같은 건 없습니다. 같은 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구분하거나 그런 혜택은 없다.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4가지 질문 남겨드렸는데,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보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뭐 한 3개, 4개 정도만 쌓여도 바로바로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과 답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